이번 주말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정리 꿀팁 알려주신 거 좀 잘 활용해 보고요. 봄 요리도 좀 해서 만들어 먹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할 예정인데 꿀팁도 오늘 너무 좋네요. 그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세 분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새해 계획 세우셨던 거 좀 실천 좀 하고 계신가요? 저는 새해 계획을 공식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어요. 하루에 15,000보를 걷기로 했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데 사실 비공식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피곤해갖고 아들한테 1,000원, 2,000원 주면서 한 3,000보만 걸어달라고. 아, 만보기를 채우는 네. 휴대폰 주면서 네가 한 3,000보만 걸어줘라. 아들에게 부업을 시키는군요. 그래요. 아니 저도 이제 운동 계획 세우는데 그 운동 네. 계획이 일주일 이상을 못 가요. 만만치 않죠. 예. 사실 전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50 넘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뭐 계획 세워봐야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고요. 워낙 그래서. 그렇게 된 게 또 인이 박여서. 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말쯤 돼서 새해 계획 잘 지켰느냐라고 묻는 설문조사가 많은데 대개 이런 설문에는 거짓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 정신과 의사가 2007년도에 아주 재미난 이 국책 연구 과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 3,000명을 대상으로 아예 시작부터 새해 계획을 완전히 정리해놓고 보고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매달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보는 이제 중간점. 연구를 한 거죠. 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새해 계획 세울 때 그래도 한 25% 정도의 환자분, 일반인들께서 나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끝까지 지키신 분들은 12%밖에 안 됐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네요. 네, 조금 위안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뭐 있는 말이네요.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 맞습니다. 사람이 똑같네요. 그럼요. 예. 네, 영국 사람들도 별다를 게 없죠. 예. 새해 되면은 술 끊겠다, 운동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지만 사실 3일 좀 지나면 예전으로 좀 다시 빨리 지나가기도 하죠. 습관 회로라는 게 우리 뇌에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자주 하는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아예 몸에 배어 있을 때 몸에 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습관인데요. 매일 야식 드시는 분들 뇌 속에서 야식 먹는 습관 회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끊겠다고 결심을 해도 결국 밤이 되면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뇌가 이제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좀 꺼리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렇게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어려워하는 게 작심삼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때문인 거네요. 내 탓이 아니라 뇌 탓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작심삼일 극복법, 뇌 속이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뇌는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려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바로 그 습관을 성형해주면 됩니다.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인데요. 우리 뇌는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합니다. 안 쓰는 부분은 또 퇴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자꾸 뇌를 사용하다 보면 그쪽에 뇌가 발달시키는 건데요. 1950년대 나사에서 했던 이 오스트리아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180도 위아래가 딱 뒤집히는 안경을 끼운 채로 거꾸로 생활을 하게 보인다고요? 한 거예요. 네. 세상이 거꾸로 그럼 보이네. 아마 수저질 하기도 어렵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몸이 얼마 만에 적응을 하는지 보는 겁니다. 우주에 나갔을 때 그런 중력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본 거죠. 자, 그런데 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었지만 열흘 정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경을 쓰고 자전거도 타더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한 열흘 정도 잘 버텨주면은 이렇게 새로운 습관, 새로운 나의 행동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불과 열흘 만에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작심삼일인데 어떻게 열흘을 지키지 그래요. 하는 생각이 작심삼일이 3번 드는데. 이상 가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자, 열흘을 쉽게 버틸 수 있는 습관 성형 요령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가 달라요? 네, 뇌 구조가 서로 다르거든요. 자, 남자는 대뇌 겉질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적어 보셔야 되고 또 그 계획이 측정할 수 있는 건지 숫자화할 수 있는 건지 네, 여성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정해야죠. 너무 뜬구름 잡는 목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이 현실적인 목표인지도 생각해 봐야겠고요.
또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 전에 제가 열흘 정도면 습관이 병행된다고 했으니까 열흘 정도로 끊어서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단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열흘 단위로 점검해줄 필요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나는 열흘 동안 네. 살을 1kg 뺀다. 열흘 정확하게 동안요? 이렇게.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 자, 우리 이제 아마 새해 들어서 우리 남편이 술 좀 끊었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텐데요. 술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 딱 한 잔만 줄이게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또 지금부터 열흘 동안은 한 잔만 덜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잔만 줄인 그 목표를 달성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잘 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무조건 술 끊어 말고 여보 열흘 동안 한 잔씩만 줄여봐. 그렇죠. 이런 목표. 아니 그 정도 한 잔 줄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 같아요. 예. 오늘 첫째 날 네. 한 잔 줄이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그렇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바로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이 생겼을 때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면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를 스스로 계속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목표 달성률이 높아지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성인 경우는 대뇌의 겉질이 아니라 속질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남들과의 교류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교감, 또 나의 목표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같이 교감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소문을 네. 내라고요. 소문을 많이 내죠. 가족들한테도 살 뺄 알리고 거야, 냉장고 이러면서. 앞에도 크게 써서 붙여놓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우리 프로필 사진도 바꿔놓고 나는 이런 목표를 정했다 하는 걸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죠. 자, 이렇게 여성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많은 교류, 정보 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뇌를 속이는 두 번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뭐 실패를 좀 맛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꾸준히 운동하겠다, 야식 안 먹겠다 하지만 운동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치킨 뭐 저녁 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유혹을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거니까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말고 좀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날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치킨은 먹었지만 맛있게 먹었으니까 괜찮아. 그렇죠. 괜찮아. 이렇게. 네. 네. 그러다 매일 먹는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자기 비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네, 신년계획 무슨 말인지 맨날 세웠는데 알겠어요. 좀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아휴, 망했다. 내가 뭐 그렇지 뭐 올해도 글렀네. 내 주제에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두엽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또 욕구를 좀 억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나쁜 습관을 버리려면 욕구를 잘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안 되겠어. 내가 그렇지 뭐. 라고 하면은 이 전두엽이 굉장히 피로해 합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따라서 전두엽이 지치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계속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또 친구들하고 많이 공유하시면서 매일 작은 즐거움을 조금씩 느낄 수 있으면은 계획을 실천하실 수 있는 힘이 단체 많아지죠. 톡에다 이렇게 여자들은 하면 너무 좋겠다. 좋죠. 남자들은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효과가 네,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뭐 함께 사는 가족분들이 칭찬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달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이 습관은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에서 실험했던 연구 결과에서도 66일 정도 지났을 때 진짜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딱 2달만 참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뭔가 우리가 계획을 실천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뇌 전체를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바로 행복 호르몬이죠.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주면 뇌도 훨씬 더 활발하게, 전두엽도 훨씬 더 강력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심하신 분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무기력감이 빠져서 새해 계획을 실천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세로토닌 회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뇌도 녹슬어버리는 것처럼 자꾸 기름칠을 해주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든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세로토닌을 어떻게 해야지 좀 몸속에 이거 채울 수 뭐 있는지. 호르몬 치료를 받아요? 뭐 네. 주사를 그러니까요. 맞는 것도 아닐 테고. 나는 행복하다 최면을 거나 그것도 좋은데,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 속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은 바로 장입니다. 네, 그래서 장 건강이 좋았을 때 또 뇌 건강도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식이섬유. 오늘 황일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 또 적절한 좋은 탄수화물 같이 쑥이랑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햇볕을 좀 받으면서 멜라토닌 합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죠. 오전 한 11시에서 오후 한 2, 3시 사이에 1시간 정도 햇볕을 쐬는 과정을 하면은 멜라토닌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그 중간 단계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햇볕을 좀 쐬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로토닌의 재료가 될 수 있는 트립토판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트립토판 많이 먹어주면 세로토닌 분비량도 늘어나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달걀, 연어, 붉은색 생선이라든지 소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닭고기나 유제품 속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뇌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저는 아침에 이제 견과류 또 통곡물 그다음에 바나나를 좀 갈아서 많이 먹는데요. 여기에도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 드시다 보면 뇌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새해 계획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드시고 오셔서 행복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신년 계획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계시는 최 반장님, 연말까지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대단하세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열흘 단위로 조금 더 끊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열흘 단위로 작은 계획을 실천하다 보면은 어느새 2달 정도를 채우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5월까지만 버텨주시면 올해 12월까지 목표를 모두 다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 드시면서 낮 시간에 산책 조금씩 하고요. 좋은 장 건강 챙겨서 올해 꼭 새해 계획 다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5월까지 버텨볼 테니까 그때 한번 더 나오셔서 또 중간 점검을 해주세요. 중간 점검. 장민욱 쌤이 행복한 이유는 연애를 해서입니다. 아, 다이어트가 목표인데 식단 먹어야 될 닭가슴살 볼 때마다 기분 너무 나쁘시다고. 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이어트 실패할까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이제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이 생기지만 스트레스 호르몬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타파하겠다고 맛없는 닭가슴살 너무너무 많이 먹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귀찮더라도 레시피를 좀 다양하게 바꿔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식재료를 좀 찾아보십시오.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음식 방법들 워낙 요즘 매체들마다 많이 선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이어트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 워낙 많이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네. 저라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닭가슴살 대신에 참치나 연어 같은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한번 구성을 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내가 내 뇌를 속여서라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선생님의 강연이었습니다.